계속 차곡차곡 모았다가 망치로 꽝.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1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 마지막 방송.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해? 지금 전화 인터뷰 다 잡아놨는데 야, 빨리빨리. 짝짝짝짝 시간이 잡혀 있어가지고 네.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요. 고고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 얘기는 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2019년의 마지막 부동산 별별 수다. 그러니까 마지막 고생 방송.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올 한해. 네. 오늘 몇 년째야 지금? 3년째. 그러니까 열심히 잘 하고 있어. 나도 대단한 것 같아. 자, 뭐 아무튼 누가 그러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다. 네. 같이 하니까 어거지라도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서로 헤어하면 이게 또 오면 안 한다고 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반대로 또 한 번 안 하면 또 반대쪽에서도 얘기 말 없으면 또 하고 그게 그러니까. 결국 서로 쿡쿡 찌르면서 오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네. 자, 그래서 결국 2019년 마지막 방송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뭐 궁금한 소식 오늘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은 의미 있는 시간 되실 것 같은데요. 자, 한 주간 첫 소식 별별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난 핵폭탄 같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다. 뭐 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12월 16일 부동산 대책과 네. 관련돼서 일단 뭐 개인적으로 짧게 어떻게 보세요? 뭐 짧게라기보다는 우리 지난주에 별별수다 토요일 날 녹화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틀 뒤에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못했죠. 대책이 나올 만은 하다. 근데 이제 대부분 전문가라든가 사람들이 네. 총선이 있어서 하겠어? 이렇게 뭐 11 부동산 대책, 11.6 부동산 대책 이런 걸로 그냥 적당히 하고 가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놈 새끼들 봐라 하고서 계속 차곡차곡 모았다가 망치로 꽝! 와, 난 아침에 이거 엠바고 뭐 이번에 이제 오늘 그때 네. 처음에 12시 발표 예정이었거든요. 네. 나오고 나서 아이쿠야 드디어 놀 게 왔구나. 네. 근데 이제 1시로 밀려가지고 1시 이후 뭐 이제 하면서 엠바고 자료를 이제 나중에 받았어요. 나중에 받아서 봤는데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무서웠지. 그렇구나. 예. 전 밥 먹다가 예. 갑자기 TV에 속보, 긴급 속보. 아니, 받았을 때 드릴 걸.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내용 딱 보고 나서 이게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생각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죠. 일단 크게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기사들이 어떤 것들이 나와 있냐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겠다.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겠다. 내 집 이미 팔렸는데 대출 막혀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하루아침에 대출 막으면 어떡하냐. 집 살 계획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 규제에 내 집 계획 어쩌나. 은행 대출 문의 폭주하고 있다. 정비사업, 강북 재개발 사업은 존폐 위기에 몰려졌고 이주부 규제에 날벼락에 어찌할지 모르는 정비사업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신문기사의 탑 랭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일단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실수요자들의 피해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또 실수요자의 탈을 쓴 투기적 수요의 차단의 의미를 둬야 되는지 네, 차단의 의미를 둬야 되는지 뭐 이렇게 요번 제목 자체가 투기적 대출 수요였으니까 이게 지금 어느 쪽의 얘기가 맞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쇼킹했었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 10억 초과 고가 주택은 대출을 아예 안 해준다. 네. 이거는 진짜 LTV 빵. 그렇죠. 이거는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충격적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위헌 소송 낸다. 이거는 재산권 침해다. 네.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주식 시장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요? 사이드카. 그래서 주식이 그렇죠. 갑자기 크게 뭔가 생기면 맞아요. 사이드카가 발동하면서 거래를 멈추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출 사이드카. 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개념을
주택 시장에도 도입한 것 같은데 주택 네. 담보대출 시장에도. 근데 사이드카는 원래 시기를 둬서 한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담대를 아예 막는 것도 그렇죠.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기한을 두고 하든 기한을 예를 들어 노티스를 해주고 하든가 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예. 근데 뭐 계속 그럼 영원히? 그건 아니겠지. 이제 네. 규제가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네. 풀어주겠죠. 그러니까. 근데 풀어주는 건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근데 좀 너무 과도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을 보면서 또 신조어 하나 탄생했더라고요. 뭐? 15억에 넘으면 초고가 주택이다. 네. 라는 신조어. 그렇죠. 우리 예전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강남 3구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강남 4구 이러더니 이번에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15억이 넘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신조어도 만들어 주시는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나오고 나서 계약 깨지고 계약금 포기하고 이런 사례들 나오고 있고 대출 못 만들면서 문제 생기고 하면서 이게 뭐 대출만 만든 게 아니라 자금 조달을 강하게 보겠다 아닌가 뭐 전수 조사하겠다 이런 아주 강력한 수요 억제를 위한 어떤 발언들이 포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일부 매수 세력 일부 매수를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확실히 좀 메시지가 강한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규제가 일정 구간에 많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제에서 비껴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야. 이게 같은 부동산 규제책인데 커뮤니티별로 반응이 달라. 이 직통으로 딱 두드려 맞는 지역, 그 아파트 군 같은 경우는 여파가 있지만 상관없는 뭐 15억이 뭔데 뭐 이제 그런 구간에 있는 주택들은 우리랑은 어차피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아예 중저가 시장, 저가 그렇죠. 중저가 시장, 중저가 아파트들 이제 약간 이 반응들이 조금 분위기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이게 벌써 11.3 대책, 8.2 대책, 9.13 대책 이런 강력한 망치로 두들기는 대책이 가을 시즌마다 세 번째잖아요. 가을 겨울 시즌에 네 번째잖아요. 이번이. 그래서 상황 돌아가는 거 파악하는 매수자 또는 매도자들의 이 눈 돌아가는 소리도 훨씬 빨라졌어. 그리고 조금 여유 있어진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거 읽고 나서 전문가 분하고 술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매수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많이 접촉하는 분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미 계산이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일부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비싸서 못 들어갔었는데 제발 좀 이번에 흔들려라. 흔들려서 빠져라. 그러면 타이밍 봐서 내년 봄 정도에 어프로치 할란다. 이렇게 딱 오히려 칼 가다듬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었고 요번에 이 전체적으로 대출 규제가 세게 되게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얘기도 보면 우리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LTV 빵이 되게 와닿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DSR 40 적용이 되게 크대요. DSR 40 적용이 되게 크게 작동을 해서 대출을 제한하는 데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살짝 걸린다. 왜냐하면 이제 주로 이제 지금 매수에 나서는 흔히 지금 3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내서 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담대 풀로 받고 신용대출 풀로 받고 이래가지고 보통들 막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이제 DSR 걸리면 신용대출 쪽에서도 약간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담대는 원금 상환해야 되니까 그 부담이 되게 큰데 오히려 신용대출 같은 경우 원금 상환이 적으니까 실제 월 상환 금액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적어서 그런 쪽 선호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이 살짝 우려스럽긴 하다. 그러나 뭐 그런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매수층에 대한 목소리도 일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책 안에 녹아있는 내용을 조금 다른 쪽 관점에서 보면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매수하면 투기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장에 대한 관점이 이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한번 해보게 되는데 저는 아무튼 말이 안 돼. 그거는 말이 안 돼. 왜? 사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부동산 TV 댓글에 어떤 분이 네. 주택을 대출 네. 받아서 사겠다는 것 자체가 음. 문제 아닌가요? 그게 원칙이 아닌 거 아니냐고. 현금 음. 갖고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제 댓글을 달았거든요. 네네. 그럼 금융이 필요가 없지. 대출이라고 하는 게 집 부동산을 살 때, 뭐 회사를 살 때, 네. 물건을 살 때, 뭘 할 때,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게 대출을 받는 게 안 된다고 하면 은행이 존재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결국 돈을 빌려주는 데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정 금액 이상 초과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적 수요를 보고 대출이 아예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부가 나서서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뭐 부동산이 너무 가열되니까 극약 처방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쓴다 이런 부분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다도 솔직한 마음은 아니야. 근데 그냥 그래 하도 다급했으면 그랬겠냐. 그 정도의 마음인 거지만 그게 원칙은 아닌 거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대출에 관련된 시장의 여파가 상당히 심각하게 미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었는데요. 일단 제목만 읽고 갈게요. 두 번째는 주택 보유 부담,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부세 인상하겠다, 이 얘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네 가지의 주된 골자를 가지고 일단 대책은 발표가 됐어요. 네. 대책은 발표가 됐고 과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부터 왜요? 마음이 급해. 이 나머지 네. 얘기는 이따 조금 더 덧붙일게요. 그럼요. 전화 끝나고. 네네. 자, 이제 현장 분위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제일 먼저 준비한 지역은 이제 마포 지역이에요. 마포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상황이 어떤지 마포의 남관현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가 딱 15억 걸려있는 30평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별별수다입니다. 네. 네, 잘 갑작스럽게 전화드려 죄송하고요. 네, 막 뛰어 들어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네, 뭐 오전부터 다들 바쁘시더라고. 자, 그런가요? 네. 12월 16일 대책 발표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움직이고 있는지 실시간 이야기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특히 마포가 요새 핫 플레이스지 않습니까? 네. 마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책 발표하고 나서 가장 많이 질문 나왔었던 게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질문이 나왔어요? 대책 나오고요. 네네. 질문 나온 거는 뭐 이 대책이 네. 어떤 영향을 줄 거냐라는 쪽으로다가 나오는데 네네. 이제 매도자 쪽하고 매수자 쪽이 좀 갈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예. 바뀌었어요? 매도자 쪽은 이제 물건을 내놓고 있는 게 네. 지금 빨리 팔아야 되냐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볼 거냐 그쪽으로다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좀 줄어서 많이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질문이랄 게 약간은 없습니다. 근데 약간 관망세. 기존에 계시던 분들한테 전화해보고 하면은 이제 잠깐 좀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다라고 관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대책 나오면 초반에는 조금 그런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아파트 시장도 있고 거기 마포 지역에 뭐 재개발 시장도 있고 지금 뭐 네. 뭐죠? 뭐 마레프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네. 각각의 또 가격대가 15억이 넘는 데가 있고 안 넘는 데가 있고. 네. 예, 이런 부분들은 혹시 차이점이 좀 있나요? 지금 뭐 강남도 마찬가지겠지만 15억이 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뭐랄까 혼란스러워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게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대출이 다 막혀 있는 상태가 돼버리다 보니까 네네. 그렇고요. 마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매물들이 거의 뭐 70% 이상? 70% 이상 정도가 10억 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서 예, 보고에서는 영향을 조금 피해간 건 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매물이 전부 다 16억이 넘지는 않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대책 발표하고 나서 이제 네. 팔아야 되겠다라고 매도 쪽으로 네. 전환되시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나요? 그거에 의한 영향이 크지는 않으세요. 아, 그래요. 매도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계시긴 해요. 특히 재개발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음, 실제로 아까 재개발 쪽 얘기하셨지만 마포 부가현 2구역하고 3구역 서대문 쪽이긴 하지만 네, 부가현 2구역 3구역은 피가 한참 올랐다가 네, 최고가 찍었다 거기서 약간 주춤하고 약간 내려가는 경향은 있으세요. 아, 저 네, 궁금한 거 재개-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네. 저기 안녕하십니까. 10년 보유, 그 다음에 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해주고 장기 보유 공제해주는 거 요번에 이제 6월 말 한으로 물건들 그렇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다주택자분 중에서 나 요번에 그냥 중과세 안 받을 때 팔래 이런 사람도 좀 나오나요? 물건은 그런 쪽으로 해서는 조금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그게 그 공인중개사분들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6월 아. 말까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기존에 그거 안 해준다고 했던 걸 6월 말까지 연장을 해준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네. 처음 대책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던 것도 있는데 그 과연 다주택자분들이 이거의 의미를 다 알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직 그래서- 그러면 크게 네. 반응은 없다는 얘기네요? 약간씩 내놓으신 분들은 있으신데 네. 지금 이거를 다 이해하고 그때까지 팔아야지라는 막 시기적으로 촉박한 그거보다는 약간 기존의 분위기가 많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더 관망 쪽으로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예전보다는 이거에 대한 문의는 좀 있으세요. 아, 네. 자, 그러면 대책에 대한 아직 이해도가 네.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도 같네요. 네, 그리고 이게 시기적으로 1216 대책 자체가 보통 한 그 상반기 쪽으로 해서 2월이나 3월 정도 네, 그쪽에서 대책이 나왔다면 시장이 조금 뭐랄까 이사 수요라든가 아니면 실입주 수요라든가 그런 게 살짝 누그러지는 타이밍에 나왔다면 더 확실한 대책으로 갔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시장이 지금 이사 시즌도 시작이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뭐 전월세라든가 매매라든가 그런 게 활발해지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확 커지고 있는 그거를 완전히 누르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관망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전세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요? 전세 문의는 늘고 있나요? 네, 전세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마포가 지금 신축들이 2년차, 4년차로 다 가는 경향이 좀 있어서요. 이미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전세가 남은 타임이 돼가지고 매물 자체가 되게 줄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1216 발표 이후로 전세가가 더 높아지는 그런 느낌은 좀 들고 있습니다. 몇 천 정도 올랐어요? 지금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는 한 뭐 예전 기준으로 하면 7억 정도였던 게 8억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전세 임대 호가가 오른 거네요? 네, 호가도 올랐고 실제로 뭐 그 정도 선에서 거래도 되고 계약도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8억까지는 아니어도 그 이하로 다 조정해서 예전보다 전세 신축 들어가게 되면 내년 2월 입주니까 가격이 좀 입주장 때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소진도 많이 된 상태고 그리고 매물도 좀 많지 않은 상태. 그래서 실입주자분들이 전세를 예전처럼 입주장이라고 해서 아주 싼 가격으로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어요. 네, 동향 파악 확실히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매매가가 한창 오르고 있던 시기라서 이게 과연 누르는 게 확실할지 안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관망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라도 없었으면 전세가가 더 올라오고. 난리 났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네, 그럴 것 전체적으로는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뜨겁게 과열됐다가 한 박자 쉬어가는 관망세 형태로 살짝 전환됐다. 요렇게 지금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도 네.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쉬어가는 장세가 잠깐 숨고르기 들어간 네. 것 같고요. 네네.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어차피 이주 시장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네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가는 그렇군요. 오르고 있다. 그렇군요. 네.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조금 지나서 또 한번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 대표님도 네. 네. 자, 마포 분위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빨리빨리 다음 거 가죠. 왜, 나중에 왜? 한꺼번에 정리하는 걸로. 왜? 예. 그래요? 마음이 급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자, 개포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개포. 네. 안녕하세요. 용마 부동산입니다. 네, 용마부동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희 별별수담다 우리 강정구 수장 같이 나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뵀었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산업에나, 네.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금 급하게 전화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그 12월 16일 대책 발표하고 나서 실제 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대부분 추측성 기사만 있고 현장 네. 얘기를 다룬 기사들이 별로 없어서 네. 지금 개포동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을 네. 좀 알고 싶어서 좀 전화 드렸습니다. 발표 이후에 아, 어떤 네. 문의들이 있어요, 좀? 일단은 발표 당일날 저녁에 네, 네,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은 한 두 분. 네, 그 이쪽 개포동 거를 하나 갖고 다른 데 하나 더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다주택자죠. 2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네, 이제 조정대상 지역의 투기발주구 지구에 두 개 다 갖고 있으니까 일단 여태까지 몸테크를 하셨거든요. 네. 하셨는데 올해 보유세가 부담스럽게 나왔고 내년에 더 부담스럽게 이제 공시 가격을 올리고 현실화율까지 겹치고 여러 가지 비율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감당하기 힘들다. 하나는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문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양도세라든지 현재 분위기, 그다음에 가격을 물건 내놓는다면 가격 어느 정도 조절을 할까 이런 것까지. 그 이번 주는 그냥 관광 쪽으로 다들 돌아섰고요. 다음 주가 돼야 뭔가 어떤 매도자 움직임이나 매수자 움직임 양쪽을 다 어떤 방향 키가 잡힐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일단은 문의 자체가 막 폭발적으로 막 생기는 건 아닌가 봐요. 폭발적인 거는 아니고요. 네. 일단 고심에 빠진 거죠. 매도자는 정리를 하나 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특히 그 모든 다주택자가 다 혜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 발표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이분들만 지금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뭐 기사나 다른 거를 잘못 보신 분들은 다주택자가 다 혜택을 받나? 착각하신 분이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그거는 대상이 아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사가 조금 잘못 나간 기사도 있고요. 정확하게 원문, 그 보도자료 원문을 보면 분명히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때문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한 경우를 한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매물을 팔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러면? 네, 저한테 좀 전화 주신 분은 100% 다. 대책 이후에? 대책 이후에 16일 날 저녁에 전화 주셨고요, 두 분이. 그 다음 날도 공시 가격도 조정한다고 또 오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런 영향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보유세를 지금 투기과열지구 내에 두 채, 대치동, 개포동 하나씩 갖고 있기는 너무 힘들다. 두 개 다 장기 보유를 했고 하나는 거주하면서 장기 보유했고 하나는 세만 넣고 돌렸고 하나는 이제 파시겠다고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특히 양도세 변화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드렸고요. 세금 절감이 좀 되더라고요. 이름 혜택을 받으시니까. 네, 한 3억 4천 정도? 그 이상은 좀 혜택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제상으로. 매수자분들은 문의가 어때요? 매수자분들은 지금 거의 뭐 대책 발표 전에는 너무 가격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다 포기 상태였다가 약간 또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타이밍 6개월 정도 다주택자 그 유예 기간이 좀 있어서 요거 한번 타이밍을 잘 누리면 일단 지금 80분 같은 경우 현금 들고 계시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호재죠.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사겠다라고 타이밍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읽힌다는 거네요. 네. 저희 손님 중에서도 지금 그분들 지금 집 팔고 계신 분이 딱히 결정을 지금 못 하셔서 그런데 어쨌든 이 타이밍에는 무조건 하나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사겠다, 이제 떨어질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나한테 또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가격도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기대치도 있어요. 매수자 중에는. 그러나 기존 집을 좀 비싼 거 팔고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전세를 안고 한 번 더 가격이 조정되면 바로 미련 없이 이제 하실 생각을 지금 타이밍만 지금 잡고 노리고 계신 분이 계세요. 손님 중에.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도 초과된 불구하고 네네. 매수를 대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자기 집을 기존 집 고가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하나는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 입장인 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금을 다 들고 있으니까 살 수 있다는 거죠. 대출 없이. 네, 대출은 전혀 받지 않으시고 현금을 그 이쪽에 개포동과 아파트를 사도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으세요. 그냥 그분들은 자금 출처가 와도 소명 자료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타이밍만 기다리면 호재죠. 그러니까 현금 다 들고 있고 자금 출처 빵빵한 매수자들이 일단 뒤에 서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죠? 예. 네네, 서 있습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사실 종부세 저도 올해 두들겨 맞고 되게 띵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정도인데 강남 분들은 진짜 장난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매도자 그 대치동 하나, 개포동과 하나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죠. 그래서 버티려고 했다가 대책 발표나자마자 저한테 바로 전화 주셔가지고 양도세 계산부터 그 다음에 매물 내놓으면 어느 정도 시장 분위기, 그 다음에 가격을 매도 가격 어떻게 결정할까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결정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 높이고 그 다음에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준 이게 영향을 끼쳤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매물을 나오게끔 했다. 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 매물은 많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쳤다. 조금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에 저번 주보다도 매물은 현재 개포동 같은 개포 오루채 같은 경우는 매물이 한 두세 개 정도 늘었어요. 현재 나와 있는. 네네네. 그리고 재건축 단지 저쪽에 개포 4단지나 개포 1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비 대출 승계 부분도 전면 금지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서 매수자들이 이제 입주권을 구입하시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내용이 확실히 픽스 되기 전까지는 거래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네요. 그럼요. 그게 이주비 대출 승계를 받을 수 있어야 매수자께서 그 초기 자본 자체 입주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데 몽땅 현금을 다 들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개포 1단지, 개포 4단지 입주권 거래는 지금 거의 뭐 올스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단지가 어제 그 보류지 5가구 4가구는 유찰이 되고요. 43평 전용 106제곱미터가 낙찰가가 39억 5,500. 놀랬어요. 보셨어요? 기사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사가 아니라 딱 어제 그거 나오자마자 다 얘기했거든요. 보류지 안 팔린 거야. 네네네. 그게 조금 이제 아쉬움이 조금 났는데 그래도 그 정도 가격이 하나 43평이 낙찰이 정해져서 체면치레는 좀 한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포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 잘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바쁘신데 더 괴롭히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손님이랑 있다가 중간에 오셔가지고 전화 받으셨는데 네네 좋은 소식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도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 바라고 옆에 소장님도 강영호 소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개포동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 확실히 강남 분들 보유세에 대한 공포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이 많이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버틸만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이 그렇지 못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자 이번에는 서초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서초구의 방배동 쪽으로.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별별수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 16일 대책 나오고 나서 시장 반응이 네네. 어떻게 다른지, 어떤 문의들이 네. 많은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특별히 전화 네네. 인터뷰 요청을 좀 드렸는데요. 네네. 일단 옆에 강용구 소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오비 중개법인 이명숙입니다. 네. 자, 12월 16일 대책 나오고, 예. 분위기 좀 어때요? 기존에 이제 집을 저희 쪽은 고가이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 위축된 건 사실이에요.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시장의 거래가 100% 죽었냐?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 문의 오는 것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 집을 팔고 이쪽으로 전환하려 한다. 이런 문의들이 좀 있어요. 기존의 네. 거를 팔고 아예 또 예. 강남 입성하는 건가요, 그러면? 현재는 그런 개념인가요? 문의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네, 그래요? 네, 네네. 네. 그래서 대책 발표 나오고 나서 매물 좀 나와요? 네. 현재 매물은 나온 건 아니고요. 기존에 매물로 나와 있던 물건들이 더 늦으면 못 팔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조금 가격을 조정하신 집들도 있고요. 예, 매물이 뭐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물건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손님들은 어떤가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기존의 네. 것들을 팔고 이 네. 기회에 들어오겠다라는 네. 매수자 수요가 많나요? 원래 이쪽 지역은 수요가 막 되게 풍부해서 뭐 거래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네. 정말 자금들이 조그만 자금으로 들어오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자금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 위주로 유입되시는 지역이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는 것보다는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되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네, 일단 뭐 궁금하신 거? 전세 시장 궁금합니다. 근데 매수도 어느 정도 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네. 타 지역에 있는 물건을 양도하고 이번 네. 참외 방배로 진입하려고 하는 매수 문의가 오히려 요새 있다란 얘기는 네. 수요가 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맞죠. 네, 그게 없지는 않아요. 네, 되게 네. 고무적인 얘기고. 그런데 뭐냐면 그분들이 매수를 하고자 하는데 기존에 있던 물건들을 더 깎아서 살 수 없느냐 이러한 관점이 더 크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 대책 예. 나왔으니까 물건 가격 안 깎였냐 이걸 확인하는 그런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게 더 많다라고 보시는 게 근데 맞죠. 대출 제한이 15억 초과는 지금 이제 대출 안 되잖아요. 네. 그 부분도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없어요. 다 현금이 준비가 돼 있고 자금 네. 소명할 준비도 끝나 있는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손님들이 그게 셋업이 안 되신 분들한테는 뭐 이 지역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정을 못 할 네. 테니까 어차피. 결정을 떠나서 그분들은 여기를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네. 그분들 자금 스펙에 맞는 곳을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무조건 돈을 들고 있다고 일로 오는 게 정답이다. 이것도 아니고 개인마다 성향이나 갖고 있는 조건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네.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매매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전세 네. 시장은 어때요? 전세 수요는 좀 늘고 있나요? 또 여기도 학군이 괜찮은 지역이잖아요. 방배동도. 뭐 전세는 기존에 이제 수요들은 있는데 워낙에 물량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크게 전세 물량이 추가 공급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세 부분은 안 그래도 이번 대책에 뭐 전세자금 대출 갖고 있으면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 연장 안 되잖아요. 네. 그 연장 시점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당장 그걸로 인해서 전세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세 그거는 수요도 시차를 확 두고 늘어나는 반영될 건 것 같아요. 없어요? 어떤 거요? 전세 수요. 학군 수요 때문에 학군 전세 수요요? 수요가 늘어나는 건 없나요? 요 근래?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물건들이 없으셔서 대부분 전세보다 약간씩의 월세로 끼어 있는 물건으로 전환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오름세예요? 전세도? 아니요, 보합이에요. 그냥 보합 정도? 예, 이쪽은 전세 보합으로 가고 있는지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최근에 오른 거는 아주 소폭이라서 그거는 크게 뭐 오름세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실수요를 기준으로 한 전세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네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일단은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네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네.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네, 그 연말인데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별별수도 받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하셔. 그렇군요. 자, 일단 방배동 분위기 봤고요. 흑석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통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별별수다입니다, 대표님.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옆에 근데 제가 지금 네네. 네, 운전 중이에요. 아, 운전 그러셨어요? 중에 전화를 네네, 일단 네, 말씀하세요. 아, 전화 통화 가능하시겠어요? 차를 옆에다 잠깐 대놓으시면 어떨까요? 네네, 근데 신호등이 걸리긴 했는데 제가 계약이 지금 다른데 행당동에서 계약을 하고 네네. 지금 이제 저기 이동 중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유, 네네. 엄청 바쁘시게 지내시네요. 옆에 강령구 소장님 나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소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네네. 자, 잠깐만 그럼 짧게 여쭤볼게요. 그 12월 16일 대책 나오고 나서 흑석동 분위기 좀 어떤가요? 분위기는 전에하고 크게 변동은 없어요. 시세, 뭐, 가격도 실제 변동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앞으로도 뭐, 이렇게 매물 같은 게 뭐, 이렇게 막 많이 나오거나, 뭐,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런 변동이 별로 이렇게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고요. 네. 현재 저희 이제, 재개발 뉴타운 매물도 현재 전에 나온 데서 가격 조정이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대로 이제 브리핑을 하고 손님들이 그 가격에 이제 문의 상담 오시고 그리고 네, 그런 상황이고 아파트는 이제 뭐 센트레비 1차 같은 경우 2011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84형이 15억까지 거래가 되었어요. 네. 근데 거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 12, 16 네. 대책 예, 그 이후로 대출 관련해가지고 네네. 가격이 이제 15억까지는 대출이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났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약간 이제 1,00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하향해서 내놓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정도의 약간의 변동은 있어요. 아, 매도자들은 반응을 보이는군요. 대책에 대해서. 네, 약간 매수자분들은 네. 어때요? 그 대책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매수 문의는 좀 있나요? 아니면 관망 쪽인가요? 관망이요? 관망 쪽에 조금 반반이에요, 현재. 이게 왜냐면 네. 앞으로 네, 말씀하세요. 네. 일단은 매수자가 분들이 관망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흑석동도 예. 지금 15억이 넘어가잖아요. 네네. 네. 그 대출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관망으로 보시나요? 그것도 있고 혹시나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까 어쩔까 그런 거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매도자분들이 물건들이 내놓으시고 수요가 없으면은 공급은 많고 수요가 없을 때 가격이 하락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도 없어요. 저희 이 흑석동도. 그래서 가격이 당분간은 보합이 되고 조금 지나면 또 상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요. 예. 매매 시장은 매도자들이 약간 15억에 걸쳐서 밑으로 약간 내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매수는 반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반이고 예. 네네 막 이렇게 관망세로 좀 전화 문의도 줄고 관망세로 이렇게 좀 돌아서는 분위기는 살짝 꺾이는 느낌이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네. 뭐 흑석 뉴타운에는 장기 보유
그러니까 10년 이상 보유해서 양도하게 되면 중과세 배제되거나 이래서 이제 장기 보유 공제 예. 적용돼서 좀 네. 세금 부담 때문에 털어야지 이제까지 종부세 이런 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이번에 팔아야겠다 이런 매도자들은 혹시 나오나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이게 확실히 그것 때문에 강남이랑 문의하시는 분은. 네, 네. 그런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 이게 보면 이게 종부세 구간에 따라서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전세 수요는 좀 어때요? 그렇죠. 전세도 매물이 귀하고 뭐 문의도 많지는 않고 그래요, 현재. 그냥 네. 전세 문의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물도 별로 없고 그럼 뭐 거의 보합이겠네요. 네, 현재는 보합이고 앞으로도 물건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현재는. 전세도. 분위기가. 네. 그렇군요. 네. 대표님 너무너무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제가 뭐- 운전 중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대답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아. 다음에는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네. 재개발 매수 수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해야지. 요새 사실 올가을에 재개발들이 네. 많이 움직였다고 하는데 요번에 흑석 3구역도 분양하고 그다음에 흑석 네, 9구역도 관리처분인가가 가을에 나서 재개발 관심도 예. 좀 있었을 텐데 12, 16 이후에 재개발 쪽 매수 문의는 좀 어때요? 매도라든가? 전에보다는 좀 줄었어요. 아, 문의는. 매수, 예, 지난 매수. 요거 발표 전에는 그래도 하루에 여러 통 전화가 오는데요. 요즘에는 한 반 정도는 줄었어요. 아, 50% 정도. 네. 네. 네,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 이렇게 그 워킹으로 그 재개발 상담하러 지금도 사무실에 뭐 손님 오셨다 하고 문의는 좀 꾸준히 있는 편인데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반으로 줄었어요. 네. 문의가 없진 않고 대신 조금 네네, 줄어든 예. 모습은 보여주고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네네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대표님. 네, 도움 네네.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대표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교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흑석동 또 가봤고요. 이번에는 잠실로 가봐야겠습니다. 마침 또 딱 오셨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 도착했어요. 네, 지금 방송 중이에요. 네네. 그럼 네. 몇 분에 전화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 통화하시면 돼요. 지금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메리 네네네.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지금 옆에 강정구 소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 소장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저희가 딱 12시에 전화 드린다고 했는데 살짝 늦었더니 바로 전화 오시네. 감사- 아니 했는데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네, 계속 네네. 인터뷰 중이었어요. 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2월 네. 16일 대책 이후 네. 잠실 부동산 시장 궁금합니다. 네. 무엇이 제일 궁금하신가요? 네, 일단 어떤 문의들이 좀 많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 매수하려고 분당집을 파신 분이 계시는데 50평을 12억대. 네. 일단 발표되고 나서는 이거 융자를 못 받으면 서울로 진입을 못 하겠구나 그러면서 걱정하시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일단 딜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안 어저께 돼서. 또 오셨던 분 하나는 사시는 건 이쪽 잠실에 사시는데 목동에 1단지를 35평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그걸 팔아서 잠실 쪽으로 와야 되겠다고. 일단 이제 자기 매물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걸 팔고 오면 되지만 그러니까 분당에 계신 손님처럼 갭이 많이 나면 전세 끼고도 한 4억 정도는 융자를 받으신 분들은 전세 뭐 대출이나 뭐 아니면 융자가 막혀 있으니까 이제 아예 포기한다는 서울 진입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대책 발표하고 나서 그러면 매물이 나오거나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하는 이런 영향은 좀 있나요?
가격은 뭐 약간 변동은 있어. 약간 좀 낮은 가격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크다란 변동은 없고요. 네. 매수 문의도 뭐 여전히 자기 걸 팔아서 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살라고 생각하지만 분당에 계신 것처럼 이렇게 융자를 받아서 사신다는 분은 아 이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뭐 찾으시는 분들은 계셔요. 매매는 거래는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12월 16일 이후는. 12월 16일 거래는 안 됐고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자의 문의도 있고 매수자의 예. 문의도 있고 그 문의는 예.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계속 트라이 하려고 했던 분이 이 조치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의 서울에 있는 집이 어느 정도 선이 되는 사람은 그냥 넘어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지금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강 수장님. 네. 그러니까 5단지는 아무래도 재건축이고 투자 성격이 있다 보니까 매가는 높고 전세 가격이 낮으니까 이 네. 대출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좀 되게 영향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주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그렇죠. 대출의 영향이 있는 거고 네. 서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팔아서 넘어오는 분위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목동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그 아파트 가격이 있으니까 조금 보태거나 예. 하는 걸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예.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매수 의사 포기를 한 건 아니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시는 상황인 거고요. 그렇죠. 네. 뭐 목동 1단지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35평인데 지분이 28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넓어요. 지분이 되게 많은데도 잠실 쪽에 비하면 17억, 18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그 매매가가. 음. 그래서 속상해하면서 그래도 아무래도 이쪽으로 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지금 잠실 1, 2, 3, 4단지 흔히 뭐 엘리트레파라고 하는 이제 네네. 그 기축들 같은 경우는 좀 동향이 어떤가요? 엘스나 아, 리센츠 같은? 지금 뭐 엘스 리센츠 거의 22억도 매가가 나오고 있어요. 34평이? 예, 33평이요. 33평이? 예, 그리고 매가는 21억 4천인가 실거래가 찍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들리는 얘기가? 확인은 안 돼. 근데 지금 매가가 22억까지로 해서 나오고 있어요. 매물은 나오니까. 나오는데 가격 요 대책 나오고 나서 안 꺾여요? 대책 나오고 나서? 약간은 주춤하죠. 매매가 없는 편인데 그래도 그 뭐 가격이 내려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아직 뭐 일주일도 안 지났으니까 그 그렇죠. 정도 움직임 있을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고 그쪽 예. 매수 문의는 약간 좀 그렇죠. 네. 여전히 오실라 그런 분들은 여전히 있긴 한데 계속 떨어지기를 바라지만 지금 약간 이제 기다려보자 그러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일단은 대책으로. 예. 저희 5단지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미미하게 약간은 내려왔으니까 한번 두고 보자. 네. 격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근데 잠실 5단지 쪽에서는 전세문이 이게 잠실 1, 2, 3, 4단지 쪽 전세 시장 움직임하고는 조금 약간 거리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그거 전세는. 여쭤보면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잠실 1, 2, 3, 4단지의 전세 동향 같은 경우 잠실 1선지 뭐 거의 매물이 없는 수준이죠. 거기도 전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뭐 11억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없으니까. 전세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없으니까 매물이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매물이 귀하구나. 네네. 근데 저희 친구도 제가 못 해줬어요. 주지를 않으니까 부동산한테 주지를 않으니까. 매물이 없어서. 그 정도구나. 예. 뭐 5단지는 그래도 전세가 있어요. 5단지는 근데 좀 전세 가격 차이가 좀 나잖아요. 1, 2, 3, 4단지. 많이 차이 나죠. 네. 뭐 3억 5천에서 4억 수준이니까 많이 차이 난다고 봐야죠. 네. 아까 옆에는 뭐 11억이면 10억에 가까운데 11억까지도 나오긴 해요. 네. 예. 10억에서 11억. 한 6억, 네. 6, 7억 차이가 나네요. 전세가. 예, 한 달 전에 저희 친구 2달 전에 얻은 게 9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0억이 나오고 거의 11억 써. 집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세가 엄청 급등하는 분위기인 상황인 거네요. 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도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교수님. 네, 그 바쁘신 이동 중에 또 제가 부탁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결혼식장에서 지금 전화 드리는 겁니다. 네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교수님도요. 네네. 손님한테 봬요, 우리. 네, 알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소장님도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끊어버렸네요. 이런.
자, 지금 잠실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와, 나 이제 진짜 놀랬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 입주 물량 많다고 해서 잠실 영향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상관없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강동으로 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명가부동산입니다. 네, 아우, 네. 제가 여태 전화 인터뷰하면서 소개해달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대표님 알아서 쫙 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저기 그 고덕동에서 그 네. 고덕 그라시움 종합상가에서 이제 업을 하고 있는 그라시움 명가 대표 김경태입니다. 네, 일단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별별 수다 진행 중이고요. 우리 안녕하세요. 강민호 선생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일단 12월 16일 대책 발표와 더불어 또 거기는 네네. 그라시움이 굉장히 뜨거운 지금 뭐 작용을 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12, 16 대책이죠. 이제 그거 나오고 바로 금매 있냐라고 이제 전화 오신 분이 몇 분 계셨었어요. 금매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매물이 접수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다만 지금 여기 이제 그 33평대 가격이 네. 지금 이제 15억 선을 조금 이제 지금 넘고 있거든요. 15억 선을 다 넘고 있는데 뭐 실거래가도 이제 지금 14억 4천이 찍혀 있고 뭐 얼마 전에 뭐 15억 5천도 요 대책 나오기 전에 거래됐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지금 여기 내놓으신 분들은 다 이제 34평을 15억 이상으로 좀 다 내놓으신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지금 이게 딱 터지고 나니까는 이제 요거를 이제 사고 싶었던 이제 매수자분들이 이제 전화가 이제 왔었는데 이제 실제로 금매 나왔냐는데 실제로 금매로 안 나오거든.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상담을 오세요. 어제도 지금 그러니까 세무 상담을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세 채를 갖고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요거를 지금 팔아야 되냐, 뭐 아니면 더 있다 팔아야 되냐, 뭐 이렇게 상담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이제 요번에 이제 12, 16 대책 중에 10년 보유하신 분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내년 이제 6월까지 양도를 하게 되면 뭐 중과도 배제해주고 뭐 장기보유 특허공제도 적용해주니 네. 지금 안 팔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하지만 여기가 지금 미등기 상태라 미등기는 여기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직은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뭐 3, 4월 달에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나올 테니까 그때 보존 등기가 나오니까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 되게 민감하네요. 그거 괜히 만약에 보존 등기 약간 늦어져가지고 이걸 늘려서 명변돼서 그렇지, 그게 지금 문제야. 그거 처리 안 되면 완전 황당한데? 그거는 진짜. 지금 우리 조합에 2단지 조합에서는 좀 네. 뭐 2월, 3월 정도로 좀 땡겨서 하자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1년 6개월 걸린 적 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보존 등기가 1년 6개월 뒤에 나가지고 거래 중간에 하던 사람들, 매수자들 난리 났었거든요. 요게 좀 그거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요거 팔면 되겠네. 이제 이거를 다른 거를 이제 뭐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좀 이제 돼서 이제 이제 친한 세무사도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했는데 막상 보존 등기가 만약에 늦게 나오면 6월달에 안 나오면 그러면 이게 꽝이거든. 그럼 그분 또 완전히 또 뭐 흥분하게 되겠죠. 이게 6개월은 좀 짧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분들 지금 뭐 하는 게. 6개월이 짧을 수 있군요, 거기는. 네, 아예 그냥 계속 그렇게 하게끔 좀 해주지. 자, 그라시움 입주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은 어떤가요? 그라시움 입주는 요즘 한 60%, 70%까지는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계약은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비싼 것만 남았어. 지금 뭐 전월세 일부 아주 비싼 것만 남아 있고. 네네. 이게 또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네. 이제 오히려 이제 다른 단지에서는 이제 뭐 매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라시움 외에 이제 2단지니까 3단지, 5단지, 7단지가 이제 곧 입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물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지금 그라시움에서는 뭐 전월세 가격이 지금 잠깐 또 주춤하고 있어요. 다른 단지에 이제 물건이 나오다 보니까 나오니까. 그쪽이 지금 그쪽으로 좀 계약이 좀 되고 있고 저희도 그쪽으로 좀 밀고 있고. 지금 그라시움 그라시움 너무 비싸가지고. 34평 전세는 얼마나 해요? 30 몇 평이요? 33평. 예. 34평 전세요. 네. 34평 전세는 실제로 지금 5억 5천 6억을 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가는데 지금 5억 5천 6억이면은 잘 안 하시려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너무 입주 아파트인데 그 정도 주는 건 비싸다 생각하시는 너무 거네. 비싸다. 그래서 5억 초반대를 찾아달라고 하는데 5억 초반대는 그러시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른 이제 단지 뭐. 그게 뭐 지금 센트럴 말씀하신 아이파크 이런데. 가격대가 입주 물량 때문에 이렇게 눌려 있는 거고 지금 보통 매가 15억 기준 아파트들 다른 지역 보면 전세 네네네. 지금 7, 8억 정도 한 7억대 예, 그게 얘기하거든요. 원래 정상 가격이죠. 근데 지금 여기, 5억 예. 얘기 나오면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입주 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눌린 건 맞아요. 예. 네, 그거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아마 여기 이제 그 아르테온 그러니까 3단지 네. 여기에 이제 지금 입주가 지금 2월 27일부터 4월 60일간 이제 잡혀 있는데 요게 아직 끝날 때까지는 전세 가격 올라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네네네. 그러니까 보면 올해 내년 초에 입주하는 아까 지금 저희 마포 쪽 전화했는데요. 네네. 마포에 이제 신촌 그랑자에 입주하는데 거기는 네네네. 2월 입주인데 거기는 전세가 오히려 근래 1억 올랐대요. 전세도 거의 뭐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강동은 확실히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눌려 있어요. 약간 같은 입주 물량이 있는데도 온도차가 네. 살짝 있네요. 보니까 얘기를 예. 들어보니까. 예.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막 가격대가 전세 가격이 또 좀 오르다가 여기 이제 다른 단지 이렇게 풀리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지금 갑자기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물량 쇼크하고 매도 네. 호가는 별로 상관이 없고. 매도는 뭐 안 내려갑니다. 상관이 없고 이제 지금 대책 나오고 나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호가를 내리는 매도인은 별로 없단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내리겠다라고 오시는 게 아니라 예. 상담을 하러 오세요. 그냥. 지금 나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실은 이제 12, 16 요거 나오기 전에 한 며칠 전에는 여기 이제 34평을 갖다가 19억에 내놓으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15억 5천 뭐 16억이면 이해가 되는데 저도 물어봤더니 굉장히 좋은 뭐 그야말로 로얄동에 그냥 뭐 거의 한 30층 되는 이제 좋은 동에 호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17억에 거래를 하려고 그랬었대요. 그리고 그것도 좀 그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그것도 싫어서 그거를 안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왜 안 하셨어요? 그 17억이 굉장히 좋은 가격인데 했는데도 19억에 내놓고 가셨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놓고 이제 받아는 놨는데 그거는 사실 42평 가격이거든요. 34평 가격이 아니고 그 정도로 여기 지금 그라시움에 그 뭐 로얄동 요래층을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자부심이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릴 생각은 거의 없는데 요 말고 요 단지 말고 이제 다른 이제 3단지 5단지 요쪽에서는 이제 14억대로 내놓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라시움이 이제 15억 16억 막 불러대니까 여기도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15억 이후에는 이제 그 이상 되면은 이제 대출이 안 된다 하니 그걸 저희도 이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게 하니까는 15억 넘기시면은 매매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하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14억 5천 뭐 요렇게 되는 매물들이 이제 그라시움은 아니고 그라시움은 안 내려가고 다른 뭐 아르테온이나 뭐 이런 이제 그 5단지 7단지 요쪽에는 뭐 지금 14억 5천 이런 물건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 다른 단지 조금 여기 이제 그라시움에서 조금 멀어 있는 단지가 거기가 13억, 14억을 하기 때문에 그라시움이 안 내려가요. 받쳐준다는 얘기네요. 오히려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14억, 14억에서 더 내려가서 뭐 12억, 뭐 13억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1억 정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가 그 정도 14억 받는데 우리는 15억이지. 뭐 이런 거죠. 15억뿐만 아니라 지금 뭐 얼마 전 그러니까 이 대책 나오기 전에 뭐 15억 5천에 실제로 거래됐다는 소문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이하로는 안 내려와요. 매수. 매물 자체는 그게 내려오지는 않고요. 매수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쫓아가는 상황은 현재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오시려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14억짜리가 하나 물건이 나와서 지금 요 그라시움은 아니지만 요 앞에 3단지 아르테온에서 그거를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 그 물건도 들어갔습니다. 물건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막 이렇게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에는 14억이 적정한 가격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또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물론 이제
싸게 내놓긴 했는데 지금 막 진행을 하다가 결국엔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그건 계속 봐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세무 상담이 많이 와요. 오히려 들어와서 집이 어디 뭐가 있고 언제 샀는데 혹시 이게 2년 안에 팔아야 되냐, 3년 안에 팔아야 되냐, 특히 이제 그거를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9.13 대책 이후에 그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주택을 취득하신 분이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는 2년입니다. 2년 내에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실망을 하시더라고. 3년이 필요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지금 상담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 친한 세무사를 이제 소개시켜드리고는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다주택자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여건이 뭐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먼저 팔고 이걸 증여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으시더라고. 부담무 증여도 말씀드리고는 했는데 하여튼 좀 그런 상담이 오히려 이제 오시고 물건을 내놓는 건 아니고 상담을 하시고 가죠. 아, 그래요? 상담을 하고 가죠. 그래서 조금 답답해요. 예. 네. 그런 부분입니다, 대표님, 지금. 예. 도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구덕동 시장이 대충 읽혀가는 것 같아요.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얼마 안 남은 2019년 의미있게 보내시고, 네, 조만간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면 한번 다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엄청 다녔네, 여기저기. 그죠? 그죠. 전화로 열심히 임장 다닌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시간이 좀 되면 디테일하게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 음. 할 수 있었을 텐데, 정해져 있는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처음 전화 인터뷰할 때보다는 세련되었어요. 인터뷰 하시는 분들 자체 수준도 많이 올라가셨고, 네. 내용 자체도 알차게 전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인터뷰하고 나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지금? 일단 강남의 분들하고 약간 이제 준강남 분들하고 네. 온도차가 달라. 조금 다르죠. 보유세에 대한 공포가 이게 확실히 마포나 이 동작이나 이런 데에는 준고가 아파트, 왜냐하면 초고가는 아니니까 초고가로 가려고 하는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공시 가격이 계산해 보면 종부세가 버틸만 하거든. 네. 또 이제 분산해서 명의 분산해서 소유하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종부세 얘기가 별로 없고 강남분은 확실히 강남의 두 채 이런 거는 팔아야지, 구멍 만들어줬을 때 팔아야지 이 목소리가 있다는 게 공통적이어서 그 얘기가 들려서 확실히 그 효과가 있다는 게 조금 들렸고요. 전체적으로 매도들이 그렇게 겁먹지 않았다. 그렇죠. 네, 겁먹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와, 이거 대책 약발이 생각보다 없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 좀 흔들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장의 일선의 분위기가 이런 거면 매도자들이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안 보이면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겨우 일주일도 안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공포는 이제 찬바람 불고 한두 달, 두세 달 있고 나서 하긴 생각해보면 지난 9.13 대책이고 8.2부동산 대책이고 바로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깊어지면서 심리들이 그렇게 갔던 거라서 조금 더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사실 전화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던 부분이 대책이 영향이 이렇게 빨리 와서 시장에 큰 변화를 주겠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히 느꼈던 거는 달려오던 속도가 있어서 이게 꺾이는 게 한 방에 확 꺾이는 거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으로 또 매도자분들이 약간 불안한 생각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눈길 가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사례들에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강남 진입하려는 사람은 돈이 이미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아까 세팅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현금 세팅이 이미 돼 있고 출처가 딱 검증이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움직이기만 하면 가려고 여기 땅 잡으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하급지, 중급지에서 갈아타기로 서울 진입하려고 했던 분들이
네. 대출이 안 나와서 좌절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갈린다. 음. 그러나 또 서울 안에서 괜찮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갈아타기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기 매수로 이번 장을 지금 보고 있다. 이 네. 부분도 되게 또 인상 깊었어요. 전 또 인상 깊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그 초고가 아파트라고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라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14억에서 15억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아파트들이 오히려 이제 못 가게 될 것 같은 이런 식의 가격을 찍어 누르는 효과 같은 이런 것들이 의도한 좀 있을 부분은 것 그거겠죠. 15억으로 멈춰 세우고 네네. 그 밑에가 줄 서라 이런 건데. 네네. 그래서 못 뚫고 올라가는 거죠. 쉽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15억이 넘어가 있는 분들은 진짜 그들만의 리그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약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더 효과가 약발이 안 받으면 네. 이제 9억 초과 대출 금지 뭐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야? 벌써 위헌 소송 들어갔는데. 근데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네. 당장만 하더라도 이제 결국 이제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올겨울 지나고 내년 초 그렇죠. 되면서 봐야 좀 다 보자. 관망이라고 하는 게 매수자들도 공통적으로 보면 매수자들도 달려드는 모양새는 당연히 아니고 네. 또는 갈아타기 물어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막 엄청 매수가 네네. 사야 돼를 외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니까 또 그걸 의도해서 나온 정책이니까 네네. 좀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겠냐 싶네요. 나머지 내년 얘기는 그렇죠. 내년 그렇죠. 별별 내년에 시간에서 해야죠. 네. 네, 그렇게 이제 가족들 모여야죠. 음. 네, 크리스마스 때 모이고 네. 친정 때 모이고 그러면 이제 그 모인 결과가 시장에 내년 초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아까 앞서서 우리가 얘기하다가 이제 전화 인터뷰 가면서 빠졌던 3번, 네네. 2번, 3번, 4번의 내용이 네네. 사실 그런 거거든요.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요. 네네. 트리플로 가중돼요. 그렇죠. 세율 높이고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상한 제한 높이고 그다음에 주택 공시 가격 반영하는 비율을 또 엄청나게 가액대별로 해서 올리죠. 높이고 가액대별로. 해서 올해도 충격받았는데 내년에는 더 급격하게 높아지게끔 해놨거든요. 이거 보고 네. 나서 올해 종부세 고지서 맞은 사람은 끄악 소리를 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이 이미 아까 우리 인터뷰할 때 강남 분들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또 장기 보유 공제 적용되고 또는 중과세 배제해주면서 팔게끔 기회를 만들어준 중에 그걸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분들은 매도 상담을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는 반영이 좀 되고 있는 느낌도 살짝 받은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아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부분이었는데 이게 결국 고가 주택 사는 놈들 니들 돈 다 볼 거야. 전수 그렇죠.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 문제 있어 보이면 전부 다 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다 투명하게 다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세팅된 매수자들이 일단 계속 살지 말지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수요들이 여전히 시장 안에 지금 있구나. 네, 이제 그게 느껴졌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부분이었는데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재개발 구역 지금 가고 있던 데들 빨리 처리할 수 있게끔 서울시랑 TF 만들어서 단계를 단축시킬 수 있게끔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일반 분양 공급 물량 많이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런 시그널을 주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의 일종인데 요거를 그렇죠. 면적을 넓히고 이제 SH나 LH와 같은 공공에서 사업 시행자로 들어오고 공공 임대 아파트를 20% 이상 지으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배제해주고 이제 이걸 혜택을 주겠다. 네. 사업 유인을 만들겠다. 네네. 이제 그럼 한 500세대 규모까지도 지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 네네.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도 관심 있게 좀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15층짜리 아파트긴 하지만 서울에서 잘 지으면 15층. 근데 그래도 500세대면 괜찮지 않나? 네, 그리고 혜택도 많고 이거 3주택도 받을 수 있고 물건 하나 갖고 구멍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년에는 좀 볼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2019년 저희 별별사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네. 네입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의미 있게 보내시고. 너무 바빠요. 왜 그렇게 바빠요? 오늘도 지금 살. 이제 별별수다 네. 녹화지만 월요일도 녹화하고 네. 다른데 녹화하고 네네. 어제도 녹화하고 왔고 오, 제 것들 네. 이 뭐 유튜브 지금 녹화가 끝이 아니라 사실 이제 밤에 집에 가면 이렇게 눈 잘 네. 못 뜨고 이러고 해서 편집하고 있고 네. 편집 녹화 아주 네네. 그냥 물 들어왔을 때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재밌을 때 열심히 해야 돼. 아, 그럼요. 이제 또 지치면 네. 약간 좀 뜸해지고 그런 그럼요. 거니까. 자, 아무쪼록 남은 2019년 의미 있고 뜻깊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2020년에 대한 새로운 새해 계획도 알차게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핵폭탄 이슈가 던져진 만큼 시장의 변화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관심도 높으실 텐데요. 저희는 내년 2020년 방송에서 관련된 내용 가지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별별수다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